네.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땐 그렇게 또 안 보일 수 있죠. 무서워 보일 수 있죠. 무섭지. 제가 MBC에 이제 들락거릴 때 부사장님일 거예요. 유명한 기자님인데 얼굴. 권재용 네. 부사장님. 그분이 그 로비에서 밖에 나가는데 예. 에어코스 딱 대기하고 있고 네. 한 뭐 10명 가까이가 수행하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위험 있어 보이더라고. 그게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은 되게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왜 저기 그렇죠. 2012년 파업할 때 되게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MBC 9시 뉴스데스크 2012년 5월 17일자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국입니다. 어젯밤 권재용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습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노조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허리를 다쳤다 그러면서 그치. 왜 그래서 그때 뉴스데스크의 앵커 멘트로 방송 못 나오면서 노조원들과의 물리력 폭력 충돌에 의해서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영상을 돌려봤는데 전혀 물리력 충돌이 없어요. 그럼 혹시 눈에서 쏜 레이저로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워낙 체력이 허약해서 주위에서 째려보면 이분이 또 자빠지실까봐 그래서 막 수행원들이 근데 그분이 이번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거 큰 아니에요? 것도 블랙리스트였죠. 예. 그 박문진 그 고영주 이사장하고의 대화 과정에서 고영주가 노조원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장 후보자로 그 면접에 들어가가지고 노조원들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가 사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빈자리는 경력 새로 뽑아가지고 다 채워놓고 제가 잘 할게요. 경력 기자로 우리가 다 이미 뽑았고 뭐 데스크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조합원들 없고 뭐 앵커 안 시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권재홍 씨는 왜 사장이 안 된 거야? 이미 내정이 돼 있었으니까. 그날 내가 밖에 있었거든. 그날 내가 박문진 맞아요. 공범자들에 나오죠. 그래서 사장 그 면접할 때 영업 열심히 하신다. 영화 보시면은 이 모든 스토리들이 쫙 한눈에 맞추시죠. 아니 영화에 그날의 그 장면이 나와요. 영화에 나오는데 중요한 장면 중 내가 그때 밖에 있었어. 근데 이제 권재용 부사장이 면접하고 나올 때는 나오는 건 내가 다 찍었어. 그렇죠. 찍었는데 영화에는 포함은 안 돼 있는데 그때 내가 나올 때 그 권재용한테 뭐 사장으로서 할 자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물었거든. 물었는데 네 자신 있습니다 하면서 가더라고. 내 느낌이 그 양반이 나보다 선배예요. 몇 년 선배야. 근데 뭐랄까 그 면접을 약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그런 느낌. 질문을 길게 하니까. 권재용 앵커는 사실 이미지가 대중적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동아 아나운서도 좋았어요. 9시 뉴스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저는 그 선배시잖아요. 기자. 기자 선배라서 늘 봐왔고. 일도 같이 했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 자리도 있었어요. 그 2012년 레이저 쏠 때 있었어요.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분은 우리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그렇죠.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근데 뭐 생각이 다른 문제를 갖고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그 헐리우드 사건 제가 그거를 눈으로 목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건 거짓말이다. 지금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나도 봤는데 나도 기자고 거기 있었던 둘러싼 사람들이 다 기자인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았거든요. 만지지도 않았거든. 밀치기라도 해서 뭐 가격당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저항하셨어요? 저항이 아니고 또 안 했어. 술을 드셨겠지. 술을. 회색이야. 또 가만히 있었어. 저 왜 부르셨어요? 맥락에 안 닿는 회색 얘기 왜 나와?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왜 어쨌든, 뉴스데스크 앵커라고 하면 그 앵커를 신뢰의 상징인데. 근데 어지간해서 우린 정말로 방송을 펑크내진 않잖아요. 근데 뉴스데스크 앵커가 그 자리 그때 펑크냈지. 펑크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슈가 됐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마치 자기가 무슨 매를 맞아갖고 혹은 뭐 린치를 당해서 그런 것처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그 다른 후배 기자들을 전부 폭도로 내몬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화나더라고요. 그때는. 끼어들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그때 이 프레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배현진 아나운서가 이제 나온다. 자, 양심에 나 이거 솔직히 나 이거 오늘 시원하게 나 이거 까고 갈래. 그래. 이건 내가 오늘 요거 한번 기다려왔어. 기다려왔어. 요거는 내가 약간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배현진 아나운서가 파업에서 복귀하면서 게시판에 올린 글이 있잖아요. 왜 뭐 진실과 사실사이 촘촘한 경계. 촘촘한 경계. 그 한때 유행했어. 정말 진짜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파업을 하면서 조합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걸 봤다. 라고 그걸 했잖아요. 네. 자, 근데 이 게시판 글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검찰이 요 배현진 아나운서의 그 게시판 글을 가지고 얘들 지금 봐라. 파업하는 집행부 안에서 폭력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형사적으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그걸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죠. 그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경찰서 유치장을 2번이나 갔어요. 근데 사실은 왜 저를 유치장으로 보낸 사람이라면 기억을 제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자, 이 얘기 뭐냐면 아까 권재용 앵커의 그 헐리우드 액션도 그렇고 배현진도 그렇고 끊임없이 당시에 그 노동조합의 파업을 폭력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이걸 어떻게든 형사처벌로 하려고 하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권재용 앵커도 그렇고 둘 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그 남녀 앵커 얼굴들이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게 진짜 그건 개인 행동이 아니라 어떤 기획에 의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이죠. 그게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아니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이용을 하려고 어떤 그 기획을 했어요. 그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단을 갖다 폭도로 매도해버리는. 재밌는 게 사실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걸 자유 게시판에 자기 글 올린 거잖아요. 그거 올리고 기사로 보도가 되기 전에 그 게시판 올린 글을 KBS의 어떤 간부가 KBS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보내고 자 이거 배현진 아나운서 이거 하면서 갔는데 이걸로 인해서 MBC 파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거고 전환점이다. 이제 파업 집행부 이걸로 다 끌려 들어가고 문자가 있다고요? 네, 그 문자를 한 거예요. 이거를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KBS 조합원이 저한테 이거를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기는 이거를 지금도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KBS 간부가 그러면서 그때 왜냐하면 KBS도 같이 파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연대 파업을 했었는데 KBS 봐라. 요거 가지고 아마 큰 싸움. 근데 나는 뭐냐면 배현진 아나운서가 단순히 게시판에 혼자 그러는 게 이게 큰 기획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 권재영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노조도 연대했지만 그쪽도 방송사도 연대했네. 그런 거죠. 예. 그쪽 조직이 더 탄탄하겠지. 탄탄한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배현진 아나운서한테 굉장히 이제 집중이 됐는데 예. 양승은 아나운서도 그때 같이 그분이 이제 신 쪽으로 가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신의 개수 쪽으로. 그쪽이에요? 예. 신의 개수로. 저기 신의 계시에 이제 역시나 공범자에 보면은 또 아주 그 큰 웃음 주는 장면 중 하나가 그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아나운서 최대한 아나운서가 나와서 오늘 비가 옵니다. 다행히 오늘은 비가 와서 촛불은 못하겠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촛불 집회 못하게 하려고 비를 내리신다. 아니 그분은 참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그분은 이번 사태 터지기 전에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어떤 평가가 있었죠 사내에서? 존재감이 없었는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요거 제가 조금 솔직하게 속한 얘기 해도 돼요? 솔직하게 속한 얘기 해도 돼요? 입이 가벼우니까 재밌네. 이게 뭐냐면 MBC 아나운서들을 뽑아놨더니 아나운서국에서 계속 약간 투덜거렸던 게 뭐냐면 너무 다재다능한 친구들을 뽑지 말자. 이를테면 오상진이라든지 김성주라든지 그러니까 원래는 스포츠도 중계를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포츠 중계 요원으로 뽑아놨는데 다들 예능에 나가가지고 오상진 막 갑자기 빵 뜨고 막 김성 예능.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을 너무 다재다능한 애를 뽑아놓으니까 스포츠 할애가 없어. 그러면은 면접을 볼 때 얘는 정말 감이 안 돼서 예능이나 뉴스는 못하고 오로지 스포츠 중계 정도 할 만한 애로 얘를 뽑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뽑은 게 최대한 아나운서고 그 양반이 지금 MBC 뉴스에 거의 뭐 대부분 많은 그 시사교양 프로그램부터 해서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못했네 뽑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걸 뽑은 그 선배에 대해서 다들 지금 조사하고 있군요. 지금 조사 들어가고. 지금 뭐 내부에 계시니까 그 뭐 체감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오늘 김미희 선배 그거 딱 보고 끝났다. 끝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출근 정지 20일이 아니라 해고 20번이야. 20번. 해고 20번. 옛날에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인터뷰 하나 했다고 맞아요. 막 정직 때리고 했어요. 맞아요. 저희. 아니 저기 그 화장실에서 회사예요. 환경보호 하자고 물 아끼라고 했다고 바로 저기 인사조치하는 인사조치하고 경위서를 받고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CCTV를 보고 하던 회사인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큰일 났네. 네. 안 끝나요. 공범자들이 잘 끝내요. 공범자들 끝낼 때까지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때까지 갈 거예요. 배현진 양치 사건에 네네네. 뭐 이제 많이들 알려졌습니다만 네. 그때 이제 사실은 뭐 아나운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자 내부에서는 대단히 분노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그 양치대첩의 그 주인공. 양치대첩. 네. 양치대첩이죠. 아니, 본인은 사실은 양치대첩이라는 말에 대해서 표현을 안 좋아해. 본인은 그렇죠. 워터게이트라고 워터게이트. 부르는 용어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터게이트. 그럼 워터게이트로 수정을 해서. 근데 양윤경 씨가 이제 저하고 좀 친해요. 동기예요? 아니 저보단 한참 후배인데 그분도 좀 까칠하긴 한 것 같아. 맞죠? 까칠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참 조심해야 돼요. 윤경이가 좀 그렇지. 윤경이가 세요. 세요. 같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같이 사실. 술 먹어보면 일단 세. 그렇지. 세고 근데 굉장히 정의로운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걸 이제 윤경이가 깠잖아요. 네네네. 그날 점심도 이제 제가 같이 먹었어요. 깐 날. 네.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네. 이거 어떻게 어디 좀 조용한 데서 좀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뭐 이런 데 가서 해라. 제가 장소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좀 황당했죠 사실은. 아니 여사원 둘이서 우리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여사원 둘이서 화장실에서 물 좀 아껴 써라 한 명이 얘기한 거고 한 명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티격태격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선배죠. 그렇죠. 네. 한참 선배죠. 그래서 얘기한 거야. 그리고 윤경이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원래 화장실에서 이런 거 뭐 나한테도 그래요. 나한테도 뭐 좀 그러면 선배 쓰레기 좀 잘 버리세요. 이게 뭡니까? 안 먹다가 아유 남자가 밥을 좀 깨끗이 먹어야지 이게 뭡니까 하는 애야. 그래서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는 그래 미안하다. 아니면 야 이게 내 뭐 잘못이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둘이 티격태격한 것도 저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배현진 씨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래서 기분 나쁠 수 있죠. 자기들끼리 끝내면 되는 문제인데 그 뒤에 조치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격태격한 걸 갖고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혹시 보고 라인은 안 나왔지 아직? 그러니까 배현진이 누구에게 얘기했고 거기서 이제 삐쳐가지고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어디로 달려간지 뭐 상상은 되지만 그때 같이 이제 앵커 후보 맡으셨던 그분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죠. 그날 헐리우드 액션 서로 얘기했겠지. 그날 뉴스를 마치고 그 옆에서 얘기했겠지. 이건 이제 추정이지만 뭐 울었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나는 물도 못 써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했다는 설이 돌았죠. 근데 웃긴 게 이제 국장이 그때 이제 김장겸. 김장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김장겸이 그 당시에 이제 국제부장 불러갖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좋아.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저 얘 인사조치 시키겠다 얘기하니까 국제부장이 정말 간곡하게 진짜 이건 자기 부서원을 지키려고 안리되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본인이 진술한 거예요. 처음에는 징계하라 그러자. 징계하겠다 한 거야. 그러니까 김장겸은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 국제부장이 막은 거야. 그러면서 징계를 하면 당신들한테도 좀 웃기지 않냐. 앵커도 사실 묻어버리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거 이게 더 알려지고 이러면 징계에서 알려지고 그러면 당신네들한테도 안 좋으니까 차라리 그냥 인사권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으니 정확한 오딩이 그러더라고.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 없으니 정기 인사 때 인사를 내라. 정 인사를 내서 싶으면 그래서 징계도 안 했고 그때 당시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정기 인사 때 날려버린 거죠. 그 뒤로 양윤경 씨가 진짜
뭐 윤경이 이 방송 들을지 모르겠지만 걔가 정말 리포트를 잘해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야. 똑똑해 애가. 이걸 안청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아니야. 왜냐면 나중에 큰 자리 하나 할 거야. 아니 얘가 잘하는. 아니 근데 나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양윤경 씨가 네. 그 화장실에서 툭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 아껴 쓰라 뭐 이런 얘기 이렇게 가리지 않고 지적질을 해서 그거가 사보에 기사로 났대요. 미담사 MBC 사보에. 굉장히 옛날에는 이렇게 그 좋은 올바른 기사가 있고 회사 자원을 아끼고 회사 경비를 아끼고 이달의 사고 뭐 이런 거지. 그랬어요. 사보에 났어. 같은 행동인데 이렇게 달라지네. 그렇지. 이제 대상이 이제 다른 거 대상이 재밌다. 다른 거지. 물 아끼는 거 그분의 어떤 철학이야. 철학이야. 물적으로는 양보가 없네요. 당시에 그 양치 대첩의 그 현장을 워터게이트. 이 현장이 영화 공범자들에 다 나오죠. 아니 뭐 공범자들은 차마 그게 나온다고 하세요. 아니 근데 이 사람 진짜 영업자 안 나오는데 야 나온다 그러네. 왜냐면 그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 이후에 어떤 활약을 하는지 영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PD님 약간 사기꾼 같아. 아니 안 나오는데 내가 쓱 해주니까 동조하네. 아니. 네. 이게 뭐 하여튼 아니 왜냐면 근데 그 영화에는 배현진 아나운서가 잠깐 한 컷이 잡힙니다. 잠깐이 아니라 좀 그렇죠. 그 장면이 맞아요. 되게 인상적인 한 장면이 또 나와요. 로 뽑아놨는데 다들 예능에 나가가지고 오상진 막 갑자기 빵 뜨고 막 김정 예능.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을 너무 다재다능한 애를 뽑아놓으니까 스포츠 할애가 없어. 그러면은 면접을 볼 때 얘는 정말 감이 안 돼서 예능이나 뉴스는 못하고 오로지 스포츠 중계 정도 할 만한 애로 얘를 뽑으면 어떨까라고 해서 뽑은 게 최대한 아나운서고 그 양반이 지금 MBC 뉴스에 거의 뭐 대부분 많은 그 시사교양 프로그램부터 해서 하고 있다는 거. 본인들이 잘못했네 뽑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걸 뽑은 그 선배에 대해서 다들 지금 조사하고 있군요. 지금 조사 들어갔구나. 지금 뭐 내부에 계시니까 그 뭐 체감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좀 괜찮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오늘 김미 선배 그거 딱 보고 끝났다. 끝났어요. 맞아요. 옛날 같은 출근 정지 20일이 아니라 그럼요. 20번이야. 20번. 옛날에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 인터뷰 하나 했다고 맞아요. 막 정직 때리고 했어요. 맞아요. 저희. 아니 저기 그 화장실에서 회사예요. 환경보호 하자고 물 아끼라고 했다고 바로 저기 인사조치하고 경위서를 받고 진상조사위가 꾸려지고 CCTV를 보고 하던 회사인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큰일 났네. 안 끝나요. 공범자들이 잘 끝내요. 공범자들 끝낼 때까지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때까지 갈 거예요. 배현진 양치 사건에 뭐 이제 많이들 알려졌습니다만 그때 이제 사실은 뭐 아나운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기자 내부에서는 대단히 분노했을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그 양치대첩의 그 주인공. 양치대첩이죠. 아니, 본인은 사실은 양치대첩이라는 말에 대해서 표현을 안 좋아해. 본인은 그렇죠. 워터게이트라고. 워터게이트. 부르는 용어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워터게이트. 그럼 워터게이트로 수정을 해서. 그런데 양윤경 씨가 이제 저하고 좀 친해요. 동기예요? 아니 저보단 한참 후배인데 그분도 좀 까칠하긴 한 것 같아. 맞죠? 까칠해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참 조심해야 돼요. 윤경이가 좀 그렇지. 윤경이가 세요. 세요. 같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같이 사실. 술 먹어보면 일단 세. 그렇지. 세고 근데 굉장히 정의로운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이제 그걸 이제 윤경이가 깠잖아요. 네네네. 그날 점심도 이제 제가 같이 먹었어요. 깐 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거 어떻게 어디 좀 조용한 데서 좀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뭐 이런 데 가서 해라. 제가 장소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때 사실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좀 황당했죠 사실은. 아니 여사원 둘이서 우리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여사원 둘이서
화장실에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땐 그렇게 또 안 보일 수 있죠. 무서워 보일 수 있죠. 무섭지. 제가 MBC에 이제 들락거릴 때 부사장님일 거예요. 유명한 기자님인데 얼굴. 권재용 부사장님. 그분이 그 로비에서 밖에 나가는데 에어코스 딱 대기하고 있고 한 뭐 10명 가까이가 수행하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굉장히 위험 있어 보이더라고. 그게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은 되게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왜 저기 그렇죠. 2012년 파업할 때 되게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MBC 9시 뉴스데스크 2012년 5월 17일자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국입니다. 어젯밤 권재용 앵커가 뉴스데스크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어젯밤 10시 20분쯤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습니다. 권재홍 보도본부장은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그 뒤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습니다. 노조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자기가 허리를 다쳤다 그러면서 그치. 그래서 그때 뉴스데스크의 앵커 멘트로 방송 못 나오면서 노조원들과의 물리력 폭력 충돌에 의상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 영상을 돌려봤는데 전혀 물리력 충돌이 없어요. 그럼 혹시 눈에서 쏜 레이저로 이분이 그래서 그분이 워낙 체력이 허약해서 주위에서 째려보면 이분이 또 자빠지실까봐 그래서 막 수행원들이 붙죠. 그분이 이번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거 큰 것도 그렇죠. 그 박문진 그 고영주 이사장하고의 대화 과정에서 고영주가 노조원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장 후보자로 그 면접에 들어가가지고 노조원들 제가 다 치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제가 사실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빈 자리는 경력 새로 뽑아가지고 다 채워놓고 제가 잘 할게요. 경력 기자로 우리가 다 이미 뽑았고 뭐 데스크 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조합원들 없고 뭐 앵커 안 시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권재홍 씨는 왜 사장이 안 된 거야? 이미 내정이 돼 있었으니까. 그날 내가 밖에 있었거든. 그날 내가 박문진 맞아요. 공범자들에 나오죠. 그래서 사장 그 면접할 때 영업 열심히 하신다. 영화 보시면은 이 모든 스토리들이 쫙 한눈에 맞으시죠. 아니 영화에 그날의 그 장면이 나와요. 영화에 나오는데 중요한 장면 중 내가 그때 밖에 있었어. 근데 이제 권재용 부사장이 면접하고 나올 때는 나오는 건 내가 다 찍었어. 그렇죠. 찍었는데 영화에는 포함은 안 돼 있는데 그때 내가 나올 때 그 권재용한테 뭐 사장으로서 할 자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물었거든. 물었는데 네 자신이 있습니다 하면서 가더라고. 내 느낌이 그 양반이 나보다 선배예요. 몇 년 선배야. 근데 뭐랄까 그 면접을 약간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그런 느낌. 질문을 길게 하니까. 권재용 앵커는 사실 이미지가 대중적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동아 아나운서도 좋았어요. 9시 뉴스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저는 그 선배시잖아요. 기자. 기자 선배라서 늘 봐왔고. 일도 같이 했고.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그 자리도 있었어요. 그 2012년 레이저 쏠 때 있었어요.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분은 우리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렇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그렇죠. 생각 다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근데 뭐 생각이 다른 문제를 갖고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할 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그 헐리우드 사건 제가 그거를 눈으로 목도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저건 거짓말이다. 지금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나도 봤는데 나도 기자고 거기 있었던 둘러싼 사람들이 다 기자인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았거든요. 만지지도 않았거든. 밀치기라도 해서 뭐 가격당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저항하셨어요? 조항이 아니고 또 안 했어. 술을 드셨겠지. 술을. 회색이야. 또 가만히 있었어. 좀 왜 부르셨어요? 맥락에 안 닿는 회색 얘기 왜 나와? 아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왜 어쨌든 뉴스데스크 앵커라고 하면 그 앵커를 신뢰의 상징인데. 근데 어지간해서 우린 정말로 방송을 펑크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뉴스데스크 앵커가 그 자리 그때 펑크냈지. 펑크냈어요. 그럼요. 그래서 이슈가 됐죠. 그래서 그거를 전부 마치 자기가 무슨 매를 맞아갖고 혹은 뭐 린치를 당해서 그런 것처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그 다른 후배 기자들을 전부 폭도로 내몬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화나더라고요. 그때는. 끼어들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그때 이 프레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배현진 아나운서가 이제 나온다. 자, 양심에 쳐. 나 이거 솔직히 나 이거 오늘 시원하게 나 이거 까고 갈래. 그래. 이건 내가 오늘 요거 한번 기다려왔어. 기다려왔어. 요거는 내가 약간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배현진 아나운서가 파업에서 복귀하면서 게시판에 올린 글이 있잖아요. 왜 뭐 진실과 사실사의 촘촘한 경계. 촘촘한 경계. 그 한때 유행했어. 정말 진짜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본인이 파업을 하면서 조합원이 폭력을 행사하는 걸 봤다. 라고 글 했잖아요. 네. 자, 근데 이 게시판 글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검찰이 요 배현진 아나운서의 그 게시판 글을 가지고 얘들 지금 봐라. 파업하는 집행부 안에서 폭력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형사적으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그걸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경찰서 유치장을 2번이나 갔어요. 그래서 물 좀 아껴 써라 한 명이 얘기한 거고 한 명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티격태격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선배죠. 그렇죠. 한참 선배죠. 그래서 얘기한 거야. 그리고 윤경이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 원래 화장실에서 그런 거 뭐 나한테도 그래요. 나한테도 뭐 좀 그러면 선배 쓰레기 좀 잘 버리세요. 이게 뭡니까? 밥 먹다가 아유 남자가 밥을 좀 깨끗이 먹어야지 이게 뭡니까 하는 애야. 그래서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리는 그래 미안하다. 아니면 야 이게 뭐 잘못이 얘기하면 끝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좋아. 그래서 둘이 티격태격한 것도 저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럼 혜은진 씨가 기분 나쁠 수도 있어. 그래서 기분 나쁠 수 있죠. 자기들끼리 끝내면 되는 문제인데 그 뒤에 조치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티격태격한 걸 갖고 진상 조사위가 꾸려지고. 혹시 보고 라인은 안 나왔지 아직? 그러니까 배현진이 누구에게 얘기했고 거기서 이제 삐쳐가지고 어디로 달려간 거예요? 어디로 달려간지 뭐 상상은 되지만. 그때 같이 이제 앵커 호흡 맞추셨던 그분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렇죠. 그날 헐리우드 액션 서로 얘기했겠지. 그날 뉴스를 마치고 그 옆에서 얘기했겠지. 이건 이제 추정이지만 뭐 울었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나는 물도 못 써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제 뭐 했다는 설이 돌았죠. 근데 웃긴 게 이제 국장이 그때 이제 김장겸. 김장겸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김장겸이 그 당시에 이제 국제부장 불러갖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좋아.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이거 저 얘 인사조치 시키겠다 얘기하니까 국제부장이 정말 간곡하게 진짜 이건 자기 부서원을 지키려고 안리되옵니다. 그리고 설득을 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본인이 진술한 거예요. 처음에는 징계하라 그러자. 징계하겠다 한 거야. 김장겸은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 국제부장이 막은 거야. 그러면서 징계를 하면 당신들한테도 좀 웃기지 않냐. 앵커도 사실 묻어버리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이거 이게 더 알려지고 이러면 징계해서 알려지고 그러면 당신네들한테도 안 좋으니까 차라리 그냥 인사권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수 없으니 정확한 오딩이 그러더라고. 인사권에 대해서 왈가왈부 없으니 정기 인사 때 인사를 내라. 정 인사를 내서 쓰고 싶으면. 그래서 징계도 안 했고 그때 당시 그러고 나서 몇 달 뒤에 정기 인사 때 날려버린 거죠. 그 뒤로 양윤경 씨가 진짜 뭐 윤경이 이 방송 들을지 모르겠지만 걔가 정말 리포트를 잘해요. 일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야. 똑똑해 애가. 이걸 아첨하는 것 같이 보이네요. 아니야. 왜냐면 나중에 큰 자리 하나 할 거야. 아니 얘가 잘하는 아니 근데 나도 한번 근데 사실은 왜 저를 유치장으로 보낸 사람이라면 기억을 제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근데 자 이 얘기 뭐냐면 아까 권재용 앵커의 그 헐리우드 액션도 그렇고 배현진도 그렇고 끊임없이 당시에 그 노동조합의 파업을 폭력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이걸 어떻게든 형사처벌로 하려고 하는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권재용 앵커도 그렇고 둘 다 MBC 뉴스데스크 앵커 그 남녀 앵커 얼굴들이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게 진짜 그건 개인 행동이 아니라 어떤 기획에 의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이죠. 그게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충분히 이제 그런 거를 그런 이용을
하려고 어떤 그 기획을 했어요. 그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집단을 갖다 폭도로 매도해버리는. 재밌는 게 사실 배현진 아나운서가 그걸 자유 게시판에 자기 글 올린 거잖아요. 그거 올리고 기사로 보도가 되기 전에 그 게시판 올린 글을 KBS의 어떤 간부가 KBS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문자로 보냅니다. 보내고 자 이거 배현진 아나운서 이거 하면서 갔는데 이걸로 인해서 MBC 파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거고 전환점이다. 이제 파업 집행부 이걸로 다 끌려 들어가고 그 문자가 있다고요? 네, 그 문자를 한 거예요. 이거를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KBS 조합원이 저한테 이거를 제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자기는 이걸 지금도 기억을 한다. 그러니까 KBS 간부가 그러면서 그때 왜냐하면 KBS도 같이 파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연대 파업을 했었는데 KBS 봐라 요거 가지고 아마 큰 싸움. 근데 나는 뭐냐면 배현진 아나운서가 단순히 게시판에 혼자 그러는 게 이게 큰 기획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 권재영도 그렇고 끊임없이 그랬다는 거죠. 아 그러면 노조도 연대했지만 그쪽도 방송사도 연대했네. 그런 거죠. 예. 그쪽 조직이 더 탄탄하겠지. 탄탄한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배현진 아나운서한테 굉장히 이제 집중이 됐는데 예. 양승은 아나운서도 그때 같이 그분이 이제 신 쪽으로 가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신의 개수 쪽으로. 그쪽이에요? 예. 신의 개수로. 저기 신의 계시에 이제 역시나 공범자에 보면은 또 아주 그 큰 웃음 주는 장면 중 하나가 그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아나운서 최대한 아나운서가 나와서 오늘 비가 옵니다. 다행히 오늘은 비가 와서 촛불은 못하겠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촛불 집회 못하게 하려고 비를 내리신다. 아니 그분은 참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그분은 이번 사태 터지기 전에 정체가 드러나기 전에는 어떤 평가가 있었죠 사내에서? 존재감이 없었는데.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요거 제가 조금 솔직하게 속한 얘기 해도 돼요? 솔직하게 속한 얘기 해도 돼요? 입이 가벼우니까 재밌네. 이게 뭐냐면 MBC 아나운서들을 뽑아놨더니 아나운서국에서 계속 약간 투덜거렸던 게 뭐냐면 너무 다재다능한 친구들을 뽑지 말자. 이를테면 오상진이라든지 김성주라든지 그러니까 원래는 스포츠도 중계를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스포츠 중계 요원